네, 일부 주제입니다. 물가 더 오를까? 하반기 물가 자극 요인은? 네,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면 업계에 대해서 가격 인하 압박을 조금씩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금리도 오르고 그대로 이제 이 원재료 가격들도 많이 오르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날씨도 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호우가 좀 심하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휘발유 값에 대한 상승 압박도 이제 다음 달인 유류세 인하가 끝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들 먼저 정리해 보죠. 네, 최근에 이제 6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지난달과 비교하면 0.2% 정도 떨어지면서 그래도 3개월 연속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도 2.7%대를 기록하면서 이제 한국은행에서 목표 수준이었던 2%대까지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로 여겨지기 때문에 이번에 생산자 물가 지수가 조금 하락하게 나오면서 다음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살짝은 생기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기대를 가로막는 변수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기후 요인인데요. 7월 내내 비가 너무 많이 왔습니다. 이제는 그래도 장마가 좀 끝났다라고 이야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7월 내내 그동안은 비가 너무나도 많이 왔다가 또 더웠다가 이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채소값이 굉장히 많이 폭등하고 있고요. 이번 폭우로 인해서 농작물들이 정말 많이 침수가 됐는데 지금 이렇게 피해 신고가 접수된 농지 면적이 여의도 규모 해안 93배, 93배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농작물들이 지금 피해를 입은 상황인데요. 작년에 사실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외에도 기후 위기로 인한 물가 상승률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그 물가 상승률 중에서 전체 물가 중에서 한 0.67%가 기후 요인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기후 요인이 물가를 이끌어 올리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 여름에도 이제 장마로 인해서 채소나 과일 여러 가지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으면서 지금 오이라던가 뭐 상추라던가 굉장히 많은 채소들의 가격들이 일주일 사이에 무려 3배까지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대로 둔화를 하긴 했어도 사실 이 집중호우에 대한 파급력이 앞으로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보통 이제 물가가 오르게 되면 외식을 하기보다는 집에서 좀 집밥을 해 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워낙에 이 장바구니 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어서 밖에 서서 사 먹어도 되게 비싼 가격이라고 느끼고 또 집에서 해 먹으려고 해도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나도 비싸다 보니까 이 둘의 물가가 다 비싸다고 좀 느끼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직장인분들도 나가서 점심 사 먹으시면 얼마나 좀 물가가 올랐는지 체감이 가능하실 것 같고, 뭐 집에 계신 분들도 지금 뭐 장을 보거나 할 때 확실히 채소값이나 과일값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다고 느끼실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얼마나 올랐는지 수치상으로 볼까요? 네, 지금 오이, 상추 많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적상추를 기준으로 이제 4kg가 도매가인데요. 4kg 기준으로 도매가가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4만 원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21일을 기준으로 8만 원이 넘어서면서 2배가량 가격이 폭등을 했고요. 심지어 한 달 전 가격은 19,000원대였는데 지금 한 달 전과 비교하면 적상추의 도매가가 한 194%나 오른 상황입니다. 오이도 지금 도매가가 한 달 전과 비교해서 한 53% 정도 오른 수준이고요. 얼갈이 배추도 112% 정도 올랐고 애호박이라던가 뭐 토마토 이런 도매 가격도 한 달 전과 비교하면 한 39% 그리고 22% 정도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또 이렇게 약간 양극화 현상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집중호우를 보이는 지역들이 좀 차이가 있었잖아요. 이제 일반 배추의 경우에는 가격이 한 달 전과 비교해서 1,000원밖에 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랭지 그 배추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쪽에서 많이 나다 보는데 이제 강원도에는 그래도 약간 그 중부지방보다는 비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피해 지역에 따라서
따라서도 또 채소의 가격이 달라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철 과일이라고 할 수 있는 수박이라던가 복숭아 가격도 같이 오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논산, 전북, 곡창 여기서 자라고 있는 수박, 복숭아도 굉장히 많이 물에 잠겨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들 과일에 대해서도 가격 상승이 좀 예고가 됐고요. 문제는 이제 장마가 끝나도 약간 태풍도 올 수 있다. 이게 태풍이 네. 좀 비껴나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혹시라도 태풍이 온다거나 아니면 또 오늘 되게 덥더라고요. 이렇게 폭염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이에 따라서 또 그 채소들의 재배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가격이 오를 수가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휴가 시즌이 시작이 되면 맞죠. 또 수요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서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면 추석까지도 이어져서 추석 물가 상승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채소나 과일 가격들도 많이 오를 것 같기는 하지만 폭우로 또 가축들도 많이 쓸려 네. 내려갔고요. 얼마 전에는 또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갑자기 또 발생을 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돼지고기나 소고기, 육류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지금 침수된 농작물이라던가 과일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많지만 지금 집중호우로 폐사된 가축이 87만 2,800마리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 86만 마리 정도가 닭이랑 오리 쪽에서 발생을 했고요. 네. 여기에 올해 초에는 이제 조류 독감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515만 마리의 닭이 이미 살처분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미 육계 공급량도 이번 달 올해 초에는 4%가량 줄었던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번 집단 폐사로 인해 가지고 정말 많은 숫자의 닭들까지도 다 죽어버리니까 여기서 공급량이 더 줄어들게 된 거죠. 이에 따라서 지금 지난달 닭고기 도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킬로그램에 3,954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네. 한 13% 정도 오른 상황이고요. 이제 또 8월에는 말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말복을 앞두고 삼계탕 가격이라던가 또 치킨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전반적인 외식 물가가 또다시 한번 오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물가가 좀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대안을 좀 마련하려고 할 것 같은데 어떤 네. 대안들을 내놓고 있을까요? 지금 정부에서는 수급 불안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되는 것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입 닭고기 같은 경우에는 3만 톤을 무관세로 도입을 하면서 여기서 비용을 낮추려고 하고 있고요. 네. 또 농알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상추라던가 시금치라던가 닭고기 이런 농작물이나 가축들을 최대 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제 소비자들이 살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고요. 또 할인에서는요, 그 병아리를 얻기 위한 달걀인 종란 같은 네. 경우에요, 이 30만 마리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좀 공수해 올 예정이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농식품부에서도 배추랑 무가 앞으로 좀 수급이 불안할 경우 이제 김장을 하는데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수급이 불안정하다라고 한다면 정부의 비축분이 있습니다. 이 비축분을 시장에 즉시적으로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가 지난달이었죠. 그 라면을 타겟을 네, 한 맞아요. 이후로 이제 타겟을 잡고 있는 게 또 다시 치킨 프랜차이즈 쪽에 이제 좀 감사가 돌고 있는데요. 지금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에 정부가 좀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면 업계에 압박을 불어 넣었던 것처럼 이제는 치킨 프랜차이즈 쪽에서도 좀 압박을 시사할 것이지 않느냐라는 시장에 조금의 기대감이 생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실태 조사를 하면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여러 가지 필수 품목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판매해서 본사가 이익을 취하려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낱낱이 조사를 한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앞서서 제가 하반기에는 할인 쪽에서 그 종란을 수입해 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공급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가맹비까지 줄어들게 된다면 치킨 값을 인하할 수 있다라는 이제 시장의 기대감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정부에서도 치킨 쪽에 대한 가격 압력을 시사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치킨 업계 입장에서는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라면과 치킨을 튀겨내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네. 부분이에요. 지금 이미 닭고기 가격도 많이 오른 상황이고요. 어찌됐건 이제 치킨 프랜차이즈를 하는 소상공인들은 여기에 임대료라던가 가스비라던가 여러 가지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라고 한다면 가격 인하가 조금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치킨을 시켜봤는데 네. 가격이 상당하더라고요. 너무 요즘은, 비싸요. 네, 외식하는 거 거의 뺨칠 만큼 그쵸.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집중호우 때문에 굉장히 좀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이슈를 하나 체크해 보자면 흑해 곡물 협정이 또 종료가 돼가지고 네. 이 부분이 상당히 또 밀 가격에 영향을 준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라는 국가는 세계 최대 곡물 생산 국가입니다. 그래도 그동안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네. 흑해 곡물 수출 협정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가능하도록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러시아가 이 흑해 곡물 협정을 종료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곡물 가격도 함께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요. 지금 러시아가 협정 파기를 밝힌 게 7월 19일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밀 선물 가격이 전날보다 8.5% 정도 급등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지금 국내에서도 밀가루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곰표 밀가루의 경우에는요, 1kg의 가격이 1,840원이고요. 작년에는 1,880원이어서 그래도 작년보다는 2% 수준 낮아진 수치지만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본격화하기 이전인 2021년 7월로 돌아가 보자면 그때는 밀가루 가격이 1,120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과 그때와 비교해서는 또 64.29% 정도 오른 수준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음식점 사장님들도 예전에는 이제 밀가루 한 포대를 사려면 한 10,000원대 정도면 살 수 맞아요. 있었는데 네. 지금은 3만 원이 넘어가는 수준이라서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곡물 협정도 종료가 됐으니까 앞으로 또 밀가루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또 이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걱정해서 미리 밀가루를 대량 구매하는 사장님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제 밀가루라던가 곡물 가격이 오르게 되면 이제 이 밀가루로 만들고 있는 파스타라던가 빵이라던가 그쵸. 피자라던가 네. 이런 외식비의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라면 업계에서는 사실 국제 밀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이유로 가격을 낮출 수가 있었지만요. 그 정책이 시행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다 맞아요. 보니까 네. 지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면 업계에서도 이런 곡물 가격 상승 추이를 계속해서 좀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밀 가격도 밀 가격이지만 우유값도 생산비가 많이 오르면서 지금 원유 가격 협상에 좀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사실 지금 낙농가랑 유업계가 입장차를 많이 못 좁혀가지고 내일 11시에 회의가 다시 재개가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정부도 이제 우유값까지 인상이 되면 이것도 역시나 밀크플레이션으로 이어질 수 맞아요. 있기 때문에 고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우유값 인상 폭을 두고 지금 낙농업계랑 유업계 협상이 정말 여러 차례 진행이 됐습니다. 6번인가 한 8번 정도 진행이 됐는데요. 아직까지는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낙농가 입장에서는요. 작년에 사료비라던가 여러 가지 인건비라던가 생산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리터당 100원을 인상해야 된다라고 네.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업계 측에서는 100원이라는 인상폭은 너무나도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소폭 69원까지를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두 업계 간의 이 인상폭에 대한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만약에 이제 유업계 측의 입장이 받아들여진다라고 한다면 최소폭인 69원이 오르게 되는 거잖아요. 이 69원이 오르더라고 하더라도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는 수치이고요. 사실 지난해 리터당 이제 원유 가격이 49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네. 그때는 이제 유업계들이 우유 가격을 10% 안팎으로 좀 올린 상황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1리터 우유 한 팩의 소비자 가격이 2,800원대까지 오른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원유값 인상이 어찌됐건 최대 인상폭이라고 하는 만큼 네. 앞으로는 1리터, 우유 1리터의 소비자 가격이 3,000원대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정부에서는 우유값이 상승하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빵이라던가 아이스크림이라던가 여러 가지 가격들이 오를 수 있는 밀크플레이션을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고심하고 있는 부분은요. 유통마진을 손볼 수 있다. 이런 네. 얘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유통마진 같은 경우에는요. 우유값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마진폭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진폭을 줄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유값이 어느 정도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네. 마진폭을 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요. 또 이제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그쵸. 유통업계의 마진폭을 직접적으로 손대기에는 사실상 시장 조금 개입이죠. 네. 그쵸.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능성만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내용들은 계속해서 뉴스를 플로우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이제 원재료 가격들도 많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원래 있던 거를 보면은 유류세 인하 조치가 있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휘발유에 대해서 부담을 좀 덜어줬던 것 같은데 이 다음 달에 또 종료가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되면은 또 휘발유 값이 오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유류세 인하 조치가 오는 8월 31일에 종료가 될 예정인데요. 이거를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중단할 것인지 정부 입장에서는 빠르게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업계에서는 약간은 유류세 인하를 이제 중단할 것이다라는 좀 관측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어찌됐건 세수 결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건데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또 이제 국제 유가도 약간 찔끔찔끔 오르고 있는 맞아요. 모습들이 보이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7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국제 유가가 오르고 있고 또 유류세까지 만약에 인하가 종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휘발유는 리터당 한 205원 정도 더 인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경유 같은 경우에는 212원으로 오를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추가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경차를 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경차 유류세 환급 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신한이라던가 현대, 롯데카드 이쪽 중에서 한 곳에서 발급을 신청을 하시면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경차 운전자들이 이 카드로 전국에 있는 모든 주유소와 충전소에서 결제를 하면 네. 일정 금액을 유류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로 이제 카드가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30만 원까지 절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혹시라도 이제 경차 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카드를 꼭 발급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소소한 꿀팁까지 같이 전해주셨는데요. 이번에 또 그리고 교통비 역시나 좀 오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지하철 대중교통이죠. 지하철이나 이제 버스 요금이 좀 오르는 것 같던데. 맞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이야기하면서 알뜰 교통카드 말씀을 네, 드린 맞아요. 바가 있었는데요. 근데 또 이제 아쉽게도 이번에 서울시에서 교통비를 인상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이제 시내버스 기본요금 같은 경우에는 300원이 인상될 예정이고요. 지하철은 오는 10월 7일부터 150원이 오를 예정입니다. 결국에 인상을 하는 이유는 적자가 너무 많이 쌓였다라는 그렇죠. 건데요. 굉장히 오랜 기간 지금까지 교통비를 좀 동결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의 누적 적자가 지난해 기준으로 지금 17조 원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이 저작폭이 너무나도 커지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이 인상이 불가피하다라는 결정으로 인해서 이번 인상이 결정이 된 것 같고요. 원래 이제 지하철 요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올릴 때 300원으로 올릴 예정이었지만요. 지하철 요금까지 한 번에 300원으로 올리게 된다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이번에 150원 올리고 내년에 150원 올리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부담을 좀 분산시키는 과정으로 인상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 이어서 아직까지 확정이 되진 않았지만 경기도까지도 함께 교통요금을 네. 올린다라고 하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일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알뜰 교통카드를 무조건 좀 신청하시는 것이 그래도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요즘이야말로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는 그런 네. 시대가 된 것 같은데요. 물가 부담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또 재테크 시간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꿀팁들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 시간 마무리합니다.